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연금으로 설계했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을 납입 완료해놓고 10년 동안 거의 5천만 원의 이자를 받으셨죠. 물론 변액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공시이율 1%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20만 원씩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금리가 너무 적으니까 펀드에 투입되는 변액연금을 활용해서 자, 연금의 혜택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는 거죠.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시면요, 직장인 종잣돈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여기에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요, 제가 했던 말이 이런 원리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992년생 만 나이로 해서 올해 28살이죠. 28살 된 사람을 좀 가상으로 놓고 이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을 한번 설계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장기저축이 뭔가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보험사에 가입해야 되는 상품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장성 보험이고 두 번째는 연금보험입니다. 이 보장성 보험과 연금의 영역은 사실 보험사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보험을 한번 세팅을 해볼 텐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렇게 펀드 라인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보험사마다 10개 이상의 펀드 라인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액연금은요, 펀드에 투입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 펀드 라인업을 관리하라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변액보험 가입해서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관리사분의 잘못일까요? 펀드에 투자가 되는 상품에 가입을 해놓고 들여다보지 않은 여러분 잘못일까요? 모든 거는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를 안 한 고객의 탓이 가장 큽니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설계사가 부재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계속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보험사마다 리밸런싱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를 고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배분을 계속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도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에 가입하실 때, 특히 변액 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28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 유튜브 시청자들의 어떤 연령대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28로 가설을 잡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에 투입되는 변액연금이고요. 자, 연금 개시 연령은 65세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종신연금이고요. 자, 그리고 월 납입보험료는 30만 원 정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왜 가로저축을 소액으로 내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한 월급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 장기저축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변액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연에 3% 이상의 수익을 못 낸다는 거는 조금 잘못 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채권이랑 주식시장의 어떤 관계들만 잘 이해를 해도 굉장히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닥터 이재무 고객들은 보통 한 1년에 한 10%씩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한 3% 정도의 수익이 날 거를 가설로 세워놓고 그리고 한번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은요, 30만 원씩 12년 동안 납입이 되는 겁니다. 책임준비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신보험처럼 그렇게 해지연금이 늦게 차지 않아요. 보통 한 1년 정도 운용하시면 80% 이상은 무조건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33살 정도로 목적을 잡아놓고 5년 동안 은행에다 열심히 적금해서 우리가 결혼 자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을 하고요. 그 돈을 다 써도 얼마가 남습니까? 총 납입보험료 1,8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적립금 1,800만 원, 해지환급금 1,773만 원입니다. 보통의 일반 직장인분들이 결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통장에 돈이 빵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기저축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뒤에서 쌓여있는 돈이 계속 밑을 받쳐준다는 거죠.
혹시라도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조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4살부터는 배우자분이랑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든지 연금은요, 보통 200%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을 넣으면 그러면 최대 72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잖아요. 맞벌이를 해갖고 월에 한 3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하면 1년이면 3,600이거든요. 그 중에 한 720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 720만 원씩 추가 납입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28살에 연금을 시작하셔갖고 5년 동안 열심히 결혼자금 모으시고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추가 납입을 쭉 이어오셨더니 이 납입 기간이 끝난 시점에 총 납입보험료는 9,36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적립금은 1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해지환급금 역시도 1억이 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 납입한 보험료의 20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5년 동안 추가 납입을 안 했잖아요. 그 5년치 추가 납입을 월 납입보험료가 다 들어간 다음에 추가 납입 5년을 더해 줄 겁니다. 40살에 전부 다 끝났어요. 그래서 41살 때부터는 매달 30만 원씩 나갔던 그 돈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5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제 추가 납입을 계속 진행을 해줄 거예요. 40살 때 우리가 납입이 완료된 이 시점부터 5년 동안 앞에서 내지 않았던 추가 납입을 모조리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납입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억 2,960만 원이 들어갔고요. 적립금이 1억 6천에 해지환급금이 1억 6,630만 원.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 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65세 연금 개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납입한 총 금액 얼마요? 1억 2,9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 얼마다? 3억 4천만 원이다. 이게 수익률 3.75% 기준. 근데 보통 수익률은 연에 한 6%에서 7% 정도 맞춰놓고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 이 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33살에 결혼하신 분이 35세에 자녀를 낳으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분 55세 나이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변액연금은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중도 인출은 해지환급금의 50%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을 해서 자녀의 학자금을 좀 채워볼게요. 그래서 500만 원을 예를 잡고요. 등록금만 제가 1,000만 원씩 인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인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마치고 유학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어학연수 2,000만 원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0만 원 해서 대학 4년을 전부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가 59세더라. 그래서 봤더니 내가 1억 2,960만 원 낸 거 중에서 이 6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인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총 납입보험료는 6,900으로 줄어들죠. 근데 해지환급금은 그대로 2억 1,000만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여태까지 내가 낸 돈이 이자가 불어 있으니까 돈을 써도 계속 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요.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뭐 혼수를 대줬다고 칠게요. 그래도 2억 3천만 원으로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로저축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 미래에 발생한 어떤 수익 때문이에요. 연금은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뭐 3%가 너무 많은 수치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펀드요, 3% 수익 보려고 하세요? 저는 펀드 6% 이상 보려고 해요. 주식은요 15% 이상 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했으면 내가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년마다 그 투자 수익률을 계속 리셋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만약에 6%, 7% 수익을 냈다고 하면 지금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여기에 쌓인 이자는 뭐라고요? 비과세 되잖아요. 비과세 한도는요 1인당 월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시납 한도는 1억입니다. 근데 우리 그 조건 안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시이율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왜 은행 방카슈랑스나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강조하는 사람들 말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공시이율이 지금 현재는 2.4%예요. 이 2.4%에서 쭉 간다고 하면 똑같이 30만 원씩 12년을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 12년 동안 내 나이 40세에 4,320만 원이 총 납입이 되고요.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4,600만 원으로 107% 정도 됩니다. 이거를
최저보증 이율로 가정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최저보증 1%가 적용되면요 12년 동안 4,320만 원을 냈는데 해지환급금이 4,224만 원밖에 안 돼요. 97%예요. 그리고 이 최저보증 이율로 우리가 65세까지 쭉 거치를 하잖아요. 그럼 65세 나이에요 4,320만 원이 104%밖에 안 됩니다. 4,518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확률이 클까요? 떨어질 확률이 클까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최저보증 1% 받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가 납입 시뮬레이션은 지금 여기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만약에 해서 운용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 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 가로저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계획을 세워놓고 저축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3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하시더라도 월급의 한 10% 정도 이렇게 저축을 하셔도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집 마련하시고 다 할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가로저축에 대한 어떤 중요성, 변액연금으로 제가 좀 시뮬레이션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렸어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재테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